먼저 글로벌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봐요?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유산아님께서도 그 미 대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맞아요. 예정이시잖아요. 오늘 저도 뭐 조금 가지고 왔고 조금 아주 네. 정말 레벨 저는 이제 맛보기만 예. 가지고 왔는데 제가 잠시 동안 제가 비트코인 가격의 추이를 좀 잠깐 봤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언제죠? 한 6시간 전. 그러니까 네. 12시쯤에 정말 확 크게 빠졌었네요. 크게 그래요? 빠졌다가 제 다시 잔이라 좀 못 회복을 봤어요.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1억 찍었던 비트코인. 그래서 못 지금 팔았어요. 뭐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금 앞서서 사실 제가 이제 그 채팅창을 보니까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될 바이든? 경우 해리스 후보 네, 해리스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 그리고 이제 트럼프 지금 현재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될 경우 뭐 풍력주 태양광 이런 것들이 뜨냐 뭐 네. 이렇게 좀 신혜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큰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지금 해리스 트레이드라 그러면 앞서서 말씀해주신 여러 친환경에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이 아마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좀 보일 것 같은데, 그쵸? 지지율이요. 이렇게 드라마틱할 수가 있나? 왜요? 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보여주세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게 뭐야, 지금 폭포처럼 사실 이게 떨어지고. 며칠 안 됐어요. 이게 지금 11월 1일이거든요. 요 지금 꺾이는 순간이. 위에가 트럼프고 트럼프였어요. 아래가 해리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월모부 통해서 지속적으로 몇 번씩 알려주면서 야 이거 이렇게 많이 벌어졌다. 이거 무슨 데칼코만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후보가 두 명이니까 그쵸. 한쪽이 될 거냐 저쪽이 될 거냐 이건데 지금 트럼프랑 해리스 후보가 야 이거는 돌아서지 못하는 강을 건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많이 벌어지다가 지금 최근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1일, 2일, 3일, 오늘 4일이잖아요. 한국 시간으로. 네. 야, 그 4일 동안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던 거죠? 뭐 지금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SNL, 그러니까 미국의 SNL에 이제 나와서 같이 거기서 이제 조금 뭐 약간 친숙하고 세러데이 나잇 네, 맞아요. 쇼 세러데이 이런 거? 나잇. 예. 그래서 그 라이브에서 나와서 뭐 같이 또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약간의 예능 프로에 출연한 거죠. 네. 예. 그렇게 되면서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봤을 때는 뭐 100%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SNL 요가. 그러니까 SNL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네. 지금 경합주에서 약간 뒤집어지는 결과가 몇 가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7군데의 경합주에서 네. 4군데가 지금 해리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서도 이런 부분이 일부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와의 그 지금 경합주에서 보게 되면 해리스 후보가 4승 2무 1패래요. 네, 그러니까 두 군데서는 동률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치? 조금 있으면 대선인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될지 정말 관건인 것 같고 네. 트럼프 후보가 일부 조금은 폴리마켓에서 앞서고 있긴 맞지만 지금의 이 가파르기, 이 기울기라면 하루 이틀 만에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거 정말 이번 미 대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와, 박빙 중에 정말 박빙입니다. 초박빙입니다. 정말. 예, 그래서 자,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사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요. 네. 자, 지난 미국 증시 또 어땠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네,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 중간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이루어졌고 뭐 거의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실적 발표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자, 이번 주에서도 또 엄청난 또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11월이 되면서 가장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러한 월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11월 또는 12월 또 내년까지 우리 기업의 EPS 성장률이나 아니면 S&P 500의 기업 내에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는가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난 주말에 아마 이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우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 인텔은 또 아웃이 됐죠. 예, 인텔이 나오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 부분은 일부 뭐 패시브 자금이나 아니면 뭐 다우지수에 들어가는 일부 자금의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비아디입니다.
3분기 호실적의 성장 동력 이어간다는 소식이 있었고, 자, 마지막으로 글로벌 스토어와 애플이 또 파트너십 업데이트를 좀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 뒤에 가서 뉴스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테크 급락이 아닌데 제가 또 이걸 안 바꿨네요. 예, 네. 안 바꿨고. 자, 다우존스가 0.6769% 예,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0.8% 상승했고, S&P 500 0.4%, 러셀 2000 지수가 0.5% 상승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뭐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보였는데, 그 중에 아마존이 또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6%나 올랐어요. 예, 6% 올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텔이 이제 다우 지수에 나왔다는 얘기에 인텔이 7% 오른 건 아니고요. 예, 인텔도 호실적 발표 그리고 가이던스 다우에서는 빠졌지만 다우에서는 네. 빠졌지만 그래도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는 괜찮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그래도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네. 이제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냈다는 부분이 인텔을 바라보고 계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반도체 섹터를 보고 계셨던 분들은 그래도 뭐 좋은 뉴스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도 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실적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 유일한 빅테크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쉐보론, 엑슨모빌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쉐보론이 좋은 흐름을 또 상대적으로 좀 보였습니다. 나머지 기업들 뭐 실적 발표에 따라 가지고 뭐 급등락을 보였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4.38%. 예, 그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상 지금 이제 11월 8일 날, 그죠? 11월 8일 날 지금 FMC를 앞두고 있잖아요. 한국 네. 시간으로.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경기가 여전히 그래도 견고한 상태, 실업률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4.1%를 기록하고 있고, 뭐 물론 최근 들어가지고 고용 지표가 크게 예상치를 좀 벗어나는 그러한 고용 지표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허리케인이나 뭐 일부 그러한 부분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일부 약간의 왜곡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좀 나왔던 의견인 것 같아요. 과거에 여러 자연재해로 인해서 왜곡 지표가 약간 일부 왜곡됐다라는 것이 과거에도 몇 번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의 학습 효과가 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향후 이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떤 방향을 좀 가질지 같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미 대선에 의해서도 많이 변동성을 좀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WTI 기준으로 유가 같은 경우는 69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지정학적 악재가 뭐 지속적으로 화두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가는 지금 69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기업 소식 간단하게 볼까요? 네. 카디널 헬스입니다. 카디널 헬스. 예. 호실적 발표, 가이던스가 또 상향하게 되면서 주가가 7%대 상승했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잉인데요. 자, 엔지니어의 노조와 새로운 협상에 합의했다. 그리고 지난 7주간 파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3%대 상승했고요. 계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향후 4년간 근로자 임금 38% 인상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존에 35%에서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일부 파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인텔입니다. 3분기 예상치 상향 실적 발표와 긍정적인 가이던스의 주가 8%대 급등했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보니까 종가는 7%대 급등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슈퍼말 컴퓨터인데 뭐 일부 슈퍼말 컴퓨터가 지금 언스텐 영의 그 감사인으로서의 사임한 데 따른 이 우려가 이제 지속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회계 관행 그리고 이사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 사실 목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폭락으로 이어지고 금요일도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줬다. 그래서 총 지금 마이너스 41%가 하락을 했어요. 이틀 동안에. 아이고. 예, 그래서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이렇게 많이 빠지면 반등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 정말 상장 폐지나 이러한 것까지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쉐보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호실적 발표 주가 3%대 상승을 했고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70억 달러 이상의 기록적인 수익 환원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에보트 연구소인데 목요일 배심원단이 분유에 대한 소송에서 회사가 책임이 없다가 판결이 된 후에 5%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유사한 소송이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이 이제 다 해결되려면 일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일부 몇 개의
소송에서는 일단 회사의 책임이 없다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잠깐 보여주셨던 그 지지율 계속해서 지금 언제 저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지 시각으로 네. 지금이 미국이 3일 밤이죠. 3일 밤. 그러면은 네. 내일 이틀 더 나오겠네요? 안 나오나요? 그렇죠. 뭐 이틀?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 6시 화요일 날 6일부터 대선이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일 모레부터 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수요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네, 보고 볼 수 있겠죠. 있는 거죠. 예. 헷갈려요. 헷갈리죠. 예. 전 근데 세계 이게 시간이 다 통일돼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워낙 그 기간이 이제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그렇죠. 동부부터 서부부터 동부 다 시간도 시간 오래 걸리고.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엔 박빙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막 경합주에서는 지금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네. 다시 우세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뒤에 가서 이제 실적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칸 요 부분에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자, 앞서서 2주 동안에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를 마무리했고요. 자, 이제 뭐 약 한 3분의 2 정도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거의 이제 많이 왔죠. 그러니까 이번 주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몇 개 없어요. 실적 이제 발표가. 뭐 구분응선을 그렇죠. 이제 거의 뭐 있네.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대선도 있고요. 네. FOMC도 있고 네. 실적 발표 마지막 기간일 수도 있고. 와,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다 모였어요. 정말. 이번 주 진짜 힘들겠네요. 이번 주가 정말 하이라이트를 찍지 않을까. 챙길 게 많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쏟아지는 컨텐츠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합니다. 이건 아니, 뭐. 뉴스가 없는 것보다는 많은 없는 게 좋죠. 정말 뉴스 말라 있을 때는 쥐어짜야 오늘 되잖아요. 도대체 뭘 설명해 주게 그러니까 되나.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것보다는 그 많은 뉴스 중에서 네. 선택하는 게 더 오히려 쉽다. 네, 하여튼 뭐 그런데 자, 이번 주는 어. 여유 있게 예, 아주 뉴스가 쏟아질 것으로 네. 보여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고요. 일정 일정 한번 뭐가 보시죠. 있죠? 예, 일정 한번 보시면 월요일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어요.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 기대돼요. 너무 이제 저점 대비해서 한 6배, 7배 올라왔거든요, 벌써. 그래서 자,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고, 자, 슈퍼마이오 컴퓨터가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예, 있고, 자, 그 외에 뭐 여러 이제 쿠팡도 화요일 날 있어요. 예. 쿠팡 실적 발표도 있고, 자, 그 다음에 ARM, AMC, 뭐 CBS, 퀄컴, 엘프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수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아리스타, 뭐 최근에 데이터 센터로 이제 많이 인기를 얻은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주가가 정말 많이 상승했는데, 자, 아리스타도 실적 발표가 있고, 뭐 드래프트킹스, 모더나, 뭐 이러한 기업들, 유니티, 리비안 이러한 기업들도 이제 목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또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번 주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늘 제가 보여드리지만 이제는 뭐 이머징 국가나 뭐 작은 기업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제가 몇 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너무 일찍 얘기해요, 항상. 예, 한 6개월, 7개월 일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 이러한 작은 기업들이 어떠한 가이던스를 좀 보일지, 또는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좀 비트하는, 또는 미스하면 어느 정도 미스했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가 빅테크에서 또는 뭐 이머징으로 넘어가는, 또 빅테크에서 작은 기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과도기 속에서 이러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일지가 저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도 만약에 여기서 정말 가이던스도 너무 안 좋고 이거는 뭐 앞날이 깜깜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앞으로 뭐 약간의 그 섹터 로테이션은 조금 더 우리가 시기를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하나하나 제가 하나씩 뜯어보면서 같이 네.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지난 금요일 경제지표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제조업지수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로 꼽혔는데 고용이 쇼크였잖아요. 예, 맞아요. 고용 자체가 뭐 예측이 지금 10만 6천 건인데 12,000건이 나오면서 이게 뭐야? 장난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너무나도 좀 왜곡되어 있다. 예, 허리케인 여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증시에는. 그래서 아마존 자체가 뭐 이 부분을 좀 씻어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일부 비농업 고용 지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4.1%, 지난 월에도 4.1%,
예측이 4.1%인데 4.1%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 부분 시장 예상치를 부합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사실 ISM 제조업 지수가 중요한데 이 네. 제조업 지수가 어찌 보면은 미국의 경기를 또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지금 예측치 대비해서 좀 빠졌습니다. 예, 조금 일부 빠지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이 또 시장에서 일부 관심이 있었다. 예,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가 끝나게 되면 이 경기 지표에 다시 시장이 좀 관심을 가지고 또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좀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금리도 이번에 한국 시간으로 11월 8일 날 또 금리가 25bp 인하가 될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앞으로도 이제 경제 지표에 다시 집중하는 그런 시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자, 실업률 추이를 보게 되면 그래도 상승 구간에서 일부 좀 완화되는 그러한 구간으로 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4.3을 찍고 나서 엄청난 우려가 있었죠.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러다가 지금 4.1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경제지표 ISM 제조업지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과거에 S&P 500과 제조업지수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일부 같이 동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보통 왜냐하면 제조업 지수가 또 GDP와 연결이 좀 되어 있고 물론 GDP의 70%가 소비긴 하지만 이런 제조업 지수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GDP와 S&P 500도 같이 또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늘 이제 같이 체크를 해주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S&P 500의 방향 그리고 제조업과는 제조업 지수와는 다르네요. 다르죠. 괴리율이 많이 커졌어요. 지금 보라색이 S&P고 주황색이 제조업 지수인데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럼 저거는 다른 요인이 끌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게 지금 다른 요인이고 사실 과거에 미국의 어떤 제조업에 의존되어 있었던 그런 산업 환경과 그렇죠. 자, 이제 뭐 AI나 어떤 신동력 또는 뭐 새로운 메가 트렌드가 나오다 보니까 일부 제조업과는 약간의 좀 다른 모습을 결을 좀 보이고 있고 자, 이 부분은 뭐 일부 지금 코로나가 지나온 이후에 어떤 뭐 제조업이나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소화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이 정도 벌어졌으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는 안 맞는구나라고 보기보다도 자, 일부 코로나 이후로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이걸 궤를 또 같이 맞춰서 갈지는 우리가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지금의 S&P 500이 올라가는 이 상승하는 이 성장률이나 아니면 빅테크들의 여러 어떤 주가 추이 같은 경우에는 AI와 또 접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의 궤가 있었다. 궤리율이 좀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S&P 500의 70%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자, EPS가 지금 264개의 기업에서 비트를 했고요. 자, 미스한 기업이 21개. 그리고 부합했던 기업들을 보게 되면 67개. 그래서 뭐 대부분 늘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은 가이던스를 제공할 때 일부 약간은 뭐랄까요 보수적으로 내놓잖아요. 보수적으로 내놓고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를 할 때는 그것을 비트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미국의 어떤 실적 발표 문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출 같은 경우에는 211개의 기업이 비트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141개의 기업이 미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EPS는 대부분 그래도 비트하고 일부 뭐 부합을 했지만 매출 달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좀 미스를 하는 예상치를 좀 미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뭐 헬스케어나 뭐 지금 테크주 그리고 필수 소비재야 뭐 워낙 견고하게 늘 실적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네 개의 기업 같은 경우에 네 개 섹터가 현재 뭐 좋습니다. 지금 80%가 넘는 그러한 수치로 비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좋다 흐름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 실적 좀 뜯어볼게요. 네. 저도 뭐 재미났던 게 뭐냐면 아마존의 AWS의 매출이 S&P 500의 468개의 기업 매출보다 더 크대요.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의 쏠림 그리고 특히나 빅테크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매출단을 보게 되면 아마존이 사실 매출이 엄청나거든요. 네. 매출이 엄청난데 AWS 매출이 나머지 기업 468개 밑에 있는 468개 기업 매출보다 더 크더라. 네. 요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과거에 애플의 에어팟 있잖아요. 에어팟 네. 콩나물. 네. 에어팟의 매출이 넷플릭스랑 인텔하고 뭐 다 합친 거보다 더 높았어요. 그렇게나 많이 그렇게 팔려요? 나왔어요. 에어팟 하나가.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넷플릭스가 훨씬 높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비교했었던 그런 짤들이 좀 와, 있어가지고 진짜, 과거에. 진짜 많이 사.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빅테크 하게 되면 뭐 에어팟 그거 팔아가지고 돈 얼마 되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만 안 샀네. 나만. 하나의 한 두세 개 기업을 기업의 매출을 다 와. 차지할 정도로 에어팟 하나가. 예,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뭐 지금 서비스 매출 거기 아이폰은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쵸. 사실상. 예,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러한 비교를 하게 되면 좀 어이가 없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어이가 없어서 이걸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봐요. 예, 오늘의 데이터 중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예. 자, 빅테크와 S&P 500의 이익 성장률 전망이죠. 이게 결국에는 미국 주식이라는 것은 이익 성장률, 그러니까 실적에 기인을 하고 실적의 그 궤도를 따라서 흘러가는 경향이 있고 결국에는 야 실적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기대감을 가지고 해야지. 하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가 있는 그 위치를 보게 되면 아 역시 실적을 보고 나는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 이익 성장률을 우리가 봐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이 이익을 보면서 성장률을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 상위 5개 기업이에요. 네, 지금 2023년부터 해서 2024년, 2025년, 2026년. 자, 이러한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빅테크 5개 기업이 보게 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메타 이렇게 5개 기업인데 자, 이러한 과거에 정말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가 물론 두 자릿수 성장률이긴 하지만 과거보다 이제 조금은 둔화되는 그런 모습. 하지만 과거에 빛을 보지 못했던 나머지 기업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정말 중소형 기술주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헬스케어 업종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업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러한 업종들은 이제 점점 한 자릿수 성장률에서 두 자릿수로 넘어가는 그러한 구간에 있는 거고 네. 너무나도 큰 성장을 했던 이런 빅테크들은 좀 내려오는 구간이니까 일단 시장의 기대감은 점점 더 성장하는 곳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빅테크에서 어느 정도 다른 쪽으로 다른 쪽이라고 하면 뭐 이머징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난 미국 주식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S&P 500에 조금은 밑에 있는 기업들 또는 나는 좀 더 자극적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러셀 2000 지수를 또 보시는 거고 그 안에 중소형 기업들도 보시는 거니까 자, 그러한 기업들이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관심 있었던 기업이 있으면 이번 실적 발표 좀 기다리셨다가 네.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가이던스를 어떻게 지금 이 시장에서 보고 있는지 또는 업황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메모를 해 두셨다가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가장 이 표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까지도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쌍기역 리을 예. 이게 뭐의 약자인지 궁금해요. 어머님께서 저 미국 주식하고 처음 맞이하는 미국 대선이라고 호달달하면서 예. 댓글 올려주셨는데 그럼 이거- 요걸 봐야죠.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보면은 마음이 조금 안심이 그렇죠. 되려나요? 예. 네. 자,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올해의 미국 주식 처음이시다. 그리고 올해 미국 대선까지도 나는 겪는 게 처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보시면은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선이 있었던 해에 11월 달과 12월 달을 보게 되면 지금 요 퍼센티지는 뭐냐면 61%, 11월 달은 61%, 12월은 83%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익이 날 확률입니다. 수익이 날 확률. 이게 1%가 될지 10%가 될지 20%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무조건 수익이 날 어쨌든 확률. 절반 이상이네요. 12월은 83%니까 아이고. 그냥 사면은 뭐 예를 들면 뭐 10개 기업을 내가 샀다. 뭐 8개 기업은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확률이 있으니까요. 예, 물론 83% 확률이라면 걸어볼 만한데. 걸어볼 만하죠. 예, 걸어볼 만하죠. 그래서 11 그러니까 근데 과거에 이제 많은 이제 뭐 9월, 8월, 7월 네. 이럴 때보다 훨씬 높은 상대적으로. 예, 네.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되고 저도 이제 지금 좀 개인적으로 바쁩니다. 예, 저도 고르느라. 고르느라 지금 뭘 사야지? 어디 가야 되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대선의 방향에 따라서 일부 트레이딩하는 그런 게 좀 바뀌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네.
대선에 따라서 뭐 친환경이 또 어떤 해리스 후보가 되면 친환경 섹터가 어떻게 될지, 뭐 트럼프 후보가 되면은 뭐 일부 뭐 금융주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레거시 이제 그쵸. 그 원유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될지, 또는 그 외에 비트코인도 어떻게 될지, 뭐 금값은 어떻게 될지, 뭐 이렇게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같이 보시죠. 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도 모르니까 지금 네. 대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모르죠. 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 보유량이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역대 최대. 역대 최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2024년 3월부터입니다. 3월부터 갑자기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지난 여름 동안에 애플 주식의 약 25%를 여름 동안에만 애플 주식 25%, 약 1억 주 정도가 됐는데 이 1억 주를 매각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지속적으로 팔고 있다라는 것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사실상 이렇게 현금 보유량이 높아졌을 때는 과거에 이제 2008년 때 네. 이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 보유량 엄청나게 늘렸거든요. 그 전에 한 1년 동안.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얘네들이 지금 금융위기를 생각해서. 네, 뭐 리세션을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뭐 지표로 봤을 때는 전혀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뭐 그 부분을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일단은 뭐 버크셔 해서웨이가 왜 현금 보유량을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아무도 모르지만 자 이렇게 역대 최고치로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속적으로 지분 매각을 했는데, 일단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게 2024년 2분기 때 49.3%, 그 절반을 팔았죠. 예, 그런 부분이 가지고 좀- 있던 주식의 절반을 팔았어요. 팔았고. 예, 2분기 때 엄청나게 네. 많이 판 거죠.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0월 8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매도를 했고,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뭐 매도한 부분은 안 보이는데, 네. 3분기 때 일부 여름 동안에 3분기 때 좀 애플을 좀 추가적으로 팔았다라는 것이 여긴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예, 뭐 1억 주 정도를 매각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건들고 있지 않아요. 예. 아니 지금 저거 두 번째 있는 게 그거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사. 네. 저거는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요거는 2012년 아, 2월 달에 산 12년. 겁니다. 예, 2012년. 아. 그러니까 한 12년 전에 산 수익률이? 거고, 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원래 요 위에 있었어요. 예, 애플 다음에 코카콜라도 원래 위에 비중이 있었고. 더 컸는데 예. 줄어들었다. 예, 비중 때문에 이렇게 뭐 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다우에 편입이 됐다. 예. 뭐 요거는 뭐 간단하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엔비디아가 다우존스에 편입이 됐고요. 25년 동안 포함되어 있었던 인텔은 이제 아웃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경 사항 같은 경우에는 11월 8일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11월 보여지고, 8일. 예, 11월 8일부터 적용이 되고, 그리고 사실 인텔을 보게 되면 1999년대 이제 들어갔어요. 인텔이 다우존스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수익률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지금까지. 예, 그 인텔을 들고 계셨던 분들은 아이고. 수익이 안 난 거예요. 그 그쵸. 미국 주식이 그렇게 강한 동안에도. 자, 그래서 예, 뭐 여러 가지 어떤 조건, 이제 편입 조건, 편출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인텔은 일단 아웃이 된 상황이고, 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기간 동안 25년 동안에 수익률이 33만 8,000%를 줬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네. 25살 될 때까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그러면 33만 8,000%의 이제 그 수익률을 보면서 100만 원만 사도 그게 얼마예요? 뭐 그렇죠. 일 안 하죠, 사실. 일 안 하죠. 일을 안 한다고요? 네. 와, 진짜 대단하네요. 일을 네. 안 해도 이래서 되지 않을까요? 엔비디아 하는 거죠. 예, 자, 하여튼 다우에 편입된 엔비디아 소식. 예, 향후 25년 동안에 뭐가 이런 걸 보여줄까요? 뭐 알려주세요, 우리 박 진짜. 팀장님이. 향후 25년 동안 3만% 넘는 이게 30만 %? 33만, 예, 33만. 33만 % 낼 수 있을 종목.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만 봐도 열심히. 되게 설레네요. 아, 설레네요, 예. 진짜. 자, 이어서는 이제 중국 비아디 소식입니다. 네, 자, 비아디인데요. 지금 전기차, 특히나 중국 내의 전기차 기업들의 그 성장세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발표도 괜찮은데 가이던스도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비아디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3분기 성장 속에서 생산 및
채용을 확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리오토나 아니면 다른 뭐 샤오펑이나 이런 기업들도 지금 뭐 3분기가 정말 썩 나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일부 뭐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간단하게 보게 되면 중국 비아디가 8월부터 10월까지 생산량을 20만 대 가까이 늘리고 자동차 제조 부품 분야에서 20만 명에 가까운 신규 직원을 고용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석 부사장이 웨이보에다 밝혔고 비아디가 이제 강력한 판매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3분기 순이익 자체가 11.5%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순이익이 증가를 했는데 이 분기별 매출수를 보게 되면 지금 7월부터 9월 매출을 보게 되면 3분기죠. 3분기 매출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가 증가했는데 이게 지금 분기별로 따져서 봤을 때 테슬라보다 처음으로 앞섰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어떤 질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테슬라랑 비아디가 같겠니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일부 뭐 비아디의 어떤 여러 가지 강력한 성장 모멘텀에서 또 3분기 때 이런 매출이나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러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과거에 전기차 캐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 부분은 뭐 우리가 향후 전기차 시장 또는 2차 전지까지도 같이 볼만한 그러한 어떤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마지막 뉴스인데 글로벌스타와 애플의 파트너십 확장이다라는 이야기. 자,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그 위성 서비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애플 딱 사면은 내가 어디 고립이 돼도 위성을 통해서 연락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애플 아이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했을 때 여러 번 나왔던 그런 기능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기능은 이 글로벌 스타와 이제 파트너십을 이제 맺으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 파트너십에서 확장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15억 달러 규모의 위성 서비스 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글로벌 스타와 애플이 서비스 계약을 업데이트한 겁니다. 이거 첫 계약이 아니라 계약을 더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계약을 했었고 이 부분을 더 이제 확장시키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제 인프라에 있어서 최대 11억 달러 선불로 지불하고 새로운 위성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플 자체가 이제 글로벌 스타의 위성 법인 지분을 20% 그러니까 4억 달러에 인수한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상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서비스 자체를 더 확대해가지고 연간 매출, 그러니까 매출이 2024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2025년이 2024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다. 자, 이렇게 또 예상 수익을 발표하다 보니까 주가가 또 글로벌 스타 주가가 급등했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31% 상승을 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 또 7.9% 그러니까 약 한 8% 더 상승을 했는데 네. 주가 위치를 보게 되면 뭐 그렇게 뭐 고점도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뭐 과거 애플과의 그 파트너십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어찌 보면 그렇게 크게도 재미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확장한 뉴스가 앞으로 뭐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뭐 이끌어 가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뭐 좀 조심스럽게 봐야겠죠. 예. 왜냐하면 항상 첫 번째 계약이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 계약 이후로도 그렇게 크게 주가 상승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정말 많은 뉴스들이 쏟아질 텐데 이제 그게 또 어떻게 다르게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가의 뉴스레터 함께 했고요. YMG 박종훈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